지금부터 오아캐드 피스파이스 17.2 버전을 이용을 해서 이그젬플 8.1 내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과제할 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아캐드 피스파이스 17.2 라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링크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웹 브라우저에다가 요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제 개인 그 N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네이버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zip 파일로 압축되어서 한 400MB 정도 되는데요. 그 압축을 풀면 실행 파일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모든 옵션을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두고 넥스트 눌러서 계속 설치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치는 끝이 납니다. 자, 없으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여기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케이던스 릴리즈 17.2 2016이라는 프로그램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실 게 캡처 CIS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서 제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행을 하면 이제 뭐 이런 화면이 뜨게 되죠. 처음 실행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여긴 제가 이렇게 뭐 한 개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처음 실행하실 때는 무조건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뉴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자, 뉴 프로젝트를 눌러 보시면 뭐 이름 적는 난도 있고 로케이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밑에 있는 로케이션은 내가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나오는 부가적인 파일이나 폴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저장할 곳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폴더를. 주의하실 거는 오아캐드 피스파이스에서 한글로 폴더명이나 어떤 이름을 적으시면 나중에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 D 드라이브나 이런 데다가 영문으로 된 폴더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도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우리 이그젬플 8.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 위에 있는 요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회로도 그려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시려면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고요. 자, 다음 화면이 뜨는데 여기는 뭘 해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밑에 있는 Create a Blank Project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선택을 하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화면상에 이제 회로도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피스파이스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회로도 그리는 게 굉장히 이제 낯설 텐데 이거는 제가 뭐 별도로 다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할 테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부품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러면 이 오른쪽 맨 위에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플레이스 파트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알파벳 P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빈 화면이 나올 텐데, 자, 이때 여기에
부품을 부품 심볼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생긴 네모 있죠. 이게 add library라는 건데, 요걸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이 안에 보시면 뭐뭐.olb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불러와서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심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 한 군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A 키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라이브러리라고 되는 부분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파트 리스트에 이렇게 부품 리스트가 쭉 뜨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부품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먼저 트랜지스터부터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상용 트랜지스터가 아니고요. 약간 좀 이제 특수한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중에서 쭉 올라가 보시면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브레이크 아웃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해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부품들이 파트 리스트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NMOS를 가지고 와서 차동쌍을 할 거잖아요. 차동쌍을 구성을 할 거니까 이그젠플 8.1은 그러면 뭐를 사용하시냐 하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거 쓰시면 됩니다. 예, M 브레이크 N4라고 되어 있는 요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심볼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또 심볼을 우리가 차동쌍이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심볼을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품이 필요하냐 그러면 저항도 있어야 되고요. 전류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저항 같은 경우에는 RLC 소자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아날로그라고 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RLC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파트 리스트 중에서 내려가 보시면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부품 보이시죠? 이게 저항입니다. 자, 요걸 더블 클릭을 하든지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오거든요. 저항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자, 이거를 알파벳 R 키를 누르면 이게 돌아가는데요. 자, 일단 모르시겠으면 얘를 갖다가 일단 여기다가 클릭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두 개를 일단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좀 확대를 해서 보려고 이 위에 있는 Zoom to Reg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확대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여기에서 R1, R2 저항을 세로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빨갛게 변하거든요. 자, 이때 자, 모르시겠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로테이트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돌리는 게 단축키는 알파벳 R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로테이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90도씩 돌아갑니다. 90도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3번 눌러 가지고요. 얘를 세로로 세우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유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 R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M2 트랜지스터도 게이트 단자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자,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 또 메뉴가 뜨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러 horizontally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을 하는 거고요. 미러 vertically 이게 상하 대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좌우 대칭을 하면 게이트 단자가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맨 위에 있는 미러 호리존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 전화번이나 전류원 같은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 요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찾으실 때 이걸 이렇게 일일이 가서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편한 방법은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 놓고 소스니까 SOU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라이브러리를 찾아갑니다. 자, 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 각종 전화번과 전류원 같은 전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일단 전류원부터 한번 가지고 와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IDC라고 되어 있는 부품이 정전류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이오스를 할 거니까 정전류원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류원을 가지고 왔고 이제 VDD와 마이너스 VSS를 지금 이그젬플 8.1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V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화번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은 이제 DC 전화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V로 시작하는 게 전화번인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VDC라고 되어 있는 부품이 보이시죠? 이게 DC 전화번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전원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일단 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남은 부분은 이제 회로를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한번 보세요. 부품과 부품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단자거든요. 이 단자와 단자를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오른쪽 여기 보시면 여기에 플레이스 와이어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알파벳 W거든요. 자, 요걸 누르시고 단자 요 네모 부분과 요 네모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만 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오른쪽을 약간 더 빼볼게요. 아니구나. 자, 제가 이걸 연결을 잘못했네요. 예, 여기 가운데는 바디 단자인데. 예.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선을 이렇게 약간 게이트 단자에 입력을 넣어야 되니까 자, 선을 약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줘도 되고 뭐 어떤 심볼을 달아도 되는데 자, 제가 심볼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세드라 책에 보면 화살표로 이런 VDD나 VSS 같은 DC 전원들을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VXX 뭐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파워라고 보이시죠? 자, 요걸 눌러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VCC Arrow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심볼을 딱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살표 모양입니다. 자, 요걸 제가 가지고 와서 OK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SS 부분도 요걸 붙이기 위해서 자, 얘를 일단 갖다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미러 버티컬리를 누르면 얘가 상하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화살표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 자, 이 VCC와 마이너스 VSS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VDD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요. 제가 이름을 VDD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화살표에 있는 이름 부분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VDD로 바꿔주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VSS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1.5V가 걸리고 위에는 플러스 1.5V가 걸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R1, R2 저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kΩ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름도 그냥 R1, R2가 아니라 RD1, RD2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R1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RD1 값도 더블 클릭을 해서 2.5K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R2를 더블 클릭해서 RD2 값도 더블 클릭해서 2.5K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항을 약간 더 올릴까요? 약간 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출력 단자가 있죠. 자, 왼쪽 출력 단자 이렇게 뽑고 오른쪽 출력 단자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가 VO1, VO2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자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오른쪽 여기 보시면 오른쪽 메뉴에서 네 번째 아이콘 보시면요. 넷 알리아스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는 알파벳 N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여기 별명을 입력할 수 있는 알리아스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VO1 제가 이렇게 해서 왼쪽 단자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아래쪽이나 왼쪽 편이 이렇게 붙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또 붙이면 VO1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VO2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1이 되니까 넘버링이 자동적으로 여기가 2로 바뀌네요. 만약에 2로 안 바뀌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VO2라고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출력 단자에도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여기 소스 단자에도 이름을 붙여볼까요? 자, 소스 단자에는 그냥 제가 대문자로 그냥 S라고 적어볼게요. 대문자 S라고 이렇게 공통으로 묶여있는 소스 단자에 이름도 이렇게 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정전류원 값이 0.4mA거든요. 그래서 자, 이 값에다가 제가 더블 클릭해서 0.4mA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0.4mA.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럼 VDD하고 VSS를 외부에서 실제로 줘야 되잖아요. 자, 플러스 1.5V, 마이너스 1.5V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여기 있는 이 VDD 요 부분을 복사를 하려면은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아래쪽에도 VSS라는 이 부분을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5V 자, 값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값을 수정을 하는데 둘 다 제가 1.5V로 줄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접지로 연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접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그라운드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그라운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그라운드 심볼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이 그라운드 심볼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주의하실 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라운드는 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보이잖아요. 요거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접지 기호를 붙이시면 시뮬레이션이 안 되니까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0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만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걸 OK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VDD는 0V 기준으로 1.5V 높은 전압이니까 플러스 1.5V가 되고요. 이 VSS라고 이름 붙여진 단자는 0V보다 1.5V가 낮은 전압이니까 마이너스 1.5V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전원 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공통 전압을 걸 거거든요. 자, 이그젠플 8.1이 여기 VCM 공통 전압을 걸었을 때를 보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걸 텐데, 그 전압을 걸기 위해서 또 DC 전원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플레이스 파트 들어가서 조금 전에 소스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 여기 VDC가 있었죠. 자, 이게 DC 전화번입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 0이라고 되어 있는 플레이스 그라운드에서, 자, 요걸 하나 이렇게 붙이고요. 자, 요 위에는, 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냥 빼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이름 붙일게요. 아까 노드에다가 이름 붙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에 net alias라는 기능이죠. 자, 요걸 가지고 와서 VCM이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요 단자 이름을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자, 이 두 단자에다가 이렇게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그림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위에 화살표도 마찬가지죠. 화살표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양입니다. 화살표 모양인데 여기에 이름을 VDD라고 붙여 놓으면 여기 VDD라고 이름 붙여진 화살표들이 전부 다 연결된 겁니다. 물론 화살표가 아니라 다른 그냥 이런 식으로 VDD라고 이름을 붙여도 다 같은 이름이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공통으로 거는 DC 전압, 공통 모드 DC 전압 VCM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이제 좀 까다로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여기 트랜지스터 두 개를 이제 세팅을 안 했는데, 자, 요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단자가 바디 단자거든요. 바디 단자인데 우리가 사용할 모스 FET의 모델이 그 바디 이펙트가 고려되지 않은 그런 걸 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자가 여기에 그냥 소스 단자에 묶여 있어도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IC 공정에서 이 바디 단자는 NMOS의 바디 단자는 어디다 연결되냐 그러면 회로 전체 중에서 가장 낮은 전압에다가 연결되는 형태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낮은 전압이 마이너스 1.5V잖아요. 0V가 아니라 마이너스 1.5V가 가장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 자, 여기 요거 하나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 붙이고 이름을 VSS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가 이제 이 마이너스 1.5V하고 바디 단자가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디 이펙트가 고려되지 않은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헷갈리지만 제가 그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M 브레이크 N이라는 모스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스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주어진 뭐 KM 프라임 LWB는 4mA/V 제곱, 그리고 문턱 전압은 0.5V, 그리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는 무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모스 그 심볼은 껍데기만 있고요. 지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M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스의 특징인데, 내가 이제 어떤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자, 요 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에디트 피스파이스 모델이라는 게 떠요. 자,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모델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작업 표지줄에 보시면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요걸 눌러 보시면 자, 요렇게 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점 모델, 이게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스파이스 명령문이거든요. 그리고 m 브레이크 n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게 자, n모스인데 그 뒤에 이제 이 n모스에 대한 특성 파라미터가 없죠. 자, 여기를 내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 몇 가지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레벨이라는 파라미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레벨이라는 파라미터는 1이라고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스 FET 모델이거든요. 레벨 1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이 0.5V거든요. 자, 문턱 전압 0.5V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그러면 VTO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VTO. 참고로 스파이스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관계없습니다. VTO 이퀄 0.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턱 전압이 0.5V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띄울 때 뭐 한 칸을 띄워도 되고 두 칸을 띄워도 되고 몇 칸을 띄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조건 띄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우리가 자, 공정 파라미터 중에서 μncox라는 값이 있잖아요. μncox라는 값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세드라 책에서 k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값이 어떻게 스파이스 파라미터로 표현되냐 그러면 kp라는 파라미터로 요 값이 표현이 됩니다. kp.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어떻게 주어졌냐 그러면 kn'의 l분의 w까지 합친 거, 요거 합친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kn이라고 적잖아요. 그냥 kn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요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게 4mA per 볼트 제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그러면 뭐 LWB가 그 회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LWB를 맞춰줘야 되겠지만 지금 LWB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4mA per 볼트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LWB를 1로 둬버리는 겁니다. 1로. LWB를 1로 두는 거예요. 즉 W 값하고 L 값을 똑같이 줘버리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스파이스에서 LW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100 마이크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100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미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LW 값 자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적절하게 뭐 10 마이크로나 뭐 1 마이크로나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KP라는 항목에다가 요걸 이제 4ml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KM' 요 부분을 4ml로 주고 LWB는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W 값과 L 값을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그젬플 8.1에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한번 해보죠. 그래서 KP 이것도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는 거예요. 자,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대문자로 적을게요. 자, 이걸 4ml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하냐 그러면 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문제에서 주어질 때는 보통 람다라는 값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얼리 전압 VA라는 값으로 주어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란 경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무시할 때는 람다로 따지면 람다가 이제 얼리 전압의 역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람다로 따지면 0이 되는 거고요. 얼리 전압으로 따지면 얼리 전압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디어란 경우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여기 스파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이 뭐로 들어가냐 그러면 말 그대로 람다라고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MBDA 자 이꼴 0 이렇게 제가 입력 이꼴 0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스펠링 잘 보세요. LAMBDA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라는 항목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뭐 뒤에 그 내부 기생 커패시턴스 영향 같은 걸 제외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1에서 하는 이 정도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이렇게 괄호를 치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자, 이렇게 해 두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세이브 라이브러리를 한번 눌러 보세요. 여기 디스켓 모양 돼 있죠. 요거 세이브 라이브러리 이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끄시면 됩니다. 자, 모델 에디터 프로그램을 꺼버리시고 그러면 지금 mbreakn이라는 이 안에 방금과 같은 세팅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근데 LW 값은 그 모델 파라미터 설정에서 그 LW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속성창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L 값하고 W 값을 적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같이 줄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10 마이크로, 10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보죠. 10 마이크로, 10 마이크로, 1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이렇단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플라이 누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심볼에도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여기 LW 값을 똑같이 10 마이크로 밑에도 10 마이크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 값과 W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또 어플라이 누르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하려는 회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그젬플 8.1에 해당되는 회로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동작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스파이스에서는 자, 동작점 해석을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이라는 걸로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스파이스 처음 쓰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New Simulation Profile이란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자, 스파이스는 회로도를 그린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란 데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를 내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름을 묻는 창이 뜨는데요. 자, 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저는 뭐 A, B, 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줍니다. 영어로 줍니다. 자, 그리고 Creat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창이 여기에 떠야 되는데 만약에 뜨지 않을 때는 밑에 작업 표시줄을 보시면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 Analysis Typ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네 가지 종류의 기본 pSpice 시뮬레이션 해석 방법들이 있죠. 요거 네 개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맨 밑에 있는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을 통해서 동작점 해석을 해보죠. 자, 이게 동작점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게 여기 .op라는 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요. 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설정도 끝났고요. 동작점 해석을 수행을 하면 될 거잖아요.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게 여기 보시면 Run pSpice라는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정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여기 V 동그라미라는 옵션이 여기에 눌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점 해석 결과가 이 회로도 상에 디스플레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왼쪽 위에 여기 V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작점 해석 결과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은 1V가 되고요. 지금 공통 모드 DC 입력 전압은 0V를 입력을 한 상황이고, 자, 그때 소스 단자의 전압이 마이너스 0.816V니까 게이트와 소스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GS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0.816V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책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동작점 해석으로 찾으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전류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I 동그라미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도 같이 나오죠. 자, 왼쪽으로 0.2mA, 오른쪽으로 0.2mA 합쳐가지고 0.4mA가 이렇게 흐르는 동작을 합니다. 완벽하게 좌우로 2분의 I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전압과 전류를 둘 다 봐서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지금은 이제 전압을 꺼버리고 전류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점 해석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공통 모드 DC 전압을 제가 플러스 1V로 한번 바꿔보죠. 자, 여기다가 1V로 이렇게 요거 하기 전에 자, 방금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동작점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op라는 항목을 제가 체크를 하라 그랬죠. 자, 그걸 체크를 하시면 자, 어떤 게 가능해지냐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에 왼쪽에 여기 보시면 View Simulation Output File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 보시면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들이 쭉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피스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 보이십니까? 이런 게 저장이 돼요. 아까 .op라는 항목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각 트랜지스터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VGS 전압이 M1, M2 둘 다 0.816V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턱 전압이 0.5V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에 VD Sat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드라이브 전압입니다. 이 오버드라이브 전압이 여기서는 VD Saturation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 필요하겠지만 여기 GM이라든지 GM이라는 값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GM입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GM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GDS라는 항목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GDS라는 항목이 없는데, 자, 이게 뭐냐 그러면 GDS가 바로 출력장의 역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출력장의 역수에 해당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장이 지금 무한대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GDS 값이 지금 0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나중에 기생 커패시턴스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이런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동작점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소신호 파라미터들, 이 동작점 해석으로 알 수 있는 소신호 파라미터들, GM, RO 같은 것들도 찾을 수 있더라. 자, 그거 이제 한번 보셨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여기를 1V로 세팅을 한번 해보죠. 1V로 세팅을 해서 다시 동작점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여전히 드레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은 1V로 일정하고요. 그리고 게이트 소스 전압이 0.82V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 전압을 1V로 했으니까 소스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서 0.2V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0.18V 정도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전히 200mA, 아니 200μA, 200μA, 0.2mA, 0.2mA 흘러서
0.4mA로 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 보셨던 그걸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여기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아까하고 똑같죠. 0V일 때나 VCM 전압이 0V일 때나 1V일 때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VDS 세츄레이션, V 오버드라이브 전압도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여기 공통으로 묶여 있는 소스 전압이 증가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게 달라진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마이너스 0.2V를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2V를 입력을 하면, 자,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자, 예, 마이너스 0.2V를 하니까 여전히 드레인 단자의 전압은 둘 다 1V로 똑같고요.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0.2V니까 소스 전압이 그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통 모드 DC 전압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 그러면 그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보죠.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가 이 공통 모드 전압이 위로 아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위로 가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얘가 위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는 조건은 이 트랜지스터들이 세츄레이션 영역에 존재하는 조건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드레인 전압이 뭐보다 커야 돼요? 게이트 전압 빼기 VT보다 커야 된다. 이 수식 기억나시죠? 원래는 VDS가 VGS 빼기 VT보다 커야 된다는데 밑에 게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자, 지금 이 게이트 단자에 걸리는 VCM이라는 이 전압을 제가 쭉 증가시키면서 VG 빼기 VT의 그림을 그리고요. 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레인 단자의 전압을 둘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인 단자의 전압을 그리고 오른쪽에 VG 빼기 VT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VD 전압의 그래프가 오른쪽 VG 빼기 VT의 그래프보다 커지는 그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 이제 그 세츄레이션 영역이니까 거기서 동작할 조건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제가 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자, 지금은 제가 여기 있는 이 공통 DC 전압 VCM 값을 0V에서 쭉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이제 수정해서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눌러서, 자, 조금 전에 했던 걸 수정을 해보죠. 자, 조금 전에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을 했잖아요. 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우리가 뭐를 해주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DC 수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값을, 어떤 부품의 값을 X축으로 바꾸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자, 설정하는 거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DC 수입으로 요 전화번, 지금 V3이라는 전화번이 공통 모드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수입 베리어블은 내가 전화번의 값을 바꿀 건데 어떤 전화번이냐 그러면 V3이라는 전화번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X축을 이제 선형 리니어한 형태로 제가 0V에서 2V까지 1mV 간격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보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부분이 뭐냐 그러면 드레인 단자 전압과 게이트 단자 전압을 찍어가지고 게이트 단자 전압 빼기 문턱 전압, 지금 문턱 전압이 0.5V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 빼기 0.5V의 그림과 드레인 단자의 전압을 그려가지고 드레인 전압이 더 큰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볼 때는 자, 여기 있는 마커들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볼테지 레벨 마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전압 보는 마커거든요. 그래서 드레인 단자에다가 하나 찍고요. 또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자, 이 게이트 단자에다 이렇게 또 하나 찍을게요. 그럼 드레인 전압과 게이트 전압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 보시면 공통 모드 입력 전압이고요.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드레인 단자의 전압입니다. 일정하게 1V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때 게이트 전압 빼기 0.5V니까 자, 여기 이 VCM이라는 요 전압에다가 제가 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걸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어떻게 수정할 거냐 그러면 게이트 전압 자, 요 수식 보세요. 저 트레이스 익스프레션이라는 부분에다가 게이트 전압 빼기 0.5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VCM이라고 이름 붙여진 단자의 전압이니까 이게 게이트 전압이잖아요. 게이트 전압 빼기 0.5V가 되는 겁니다. 0.5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게이트 전압 빼기 0.5V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가 드레인 전압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정상적으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하냐 그러면 여기 크로스가 일어나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 범위 내에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VCM 전압이 지금 이게 X축으로 이게 VCM 전압이거든요. 자, VCM 전압이 여기가 될 때까지는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나가면 이제 게이트 전압 빼기 문턱 전압이 더 커지는 거니까 트라이오드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토글 커서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자,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여기 크로스 되는 부분을 찍어 보시면 그 전압이 얼마냐 하면 1.5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V. 그래서 지금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커먼 모드 입력 전압이 1.5V까지 1.5V까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약간 좀 어렵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그래프 보는 것도 힘든데 그래프를 조작해 가지고 뭐 이렇게 위치까지 살펴보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할 테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제가 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가는 상한값은 1.5V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여기까지니까. 자, 요 위치를 토글 커서 기능으로 요 위치를 읽어가지고 X축이 지금 1.5V가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1.5V까지 1.5V가 상한선이 된다는 거 알았고, 상한값이 된다는 거 알았고, 자, 그럼 밑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요. 자, 이 VCM이라는 전압을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2V까지 이렇게 내려볼 겁니다. 0V에서 마이너스 2V까지 내려볼 텐데 그때 제가 뭐를 확인을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류원이 확보해야 되는 전압이 VCS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 전압이 0.4V라고 주어졌거든요. 자, 이 전압이 0.4V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VCM 전압을 마이너스 2V까지 쭉 내릴 때 여기에 있는 이 전류원의 양단 전압이 0.4V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0.4V보다 떨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자,
시뮬레이션 할 때 이 게이트 공통 노드 입력 VCM을 쭉 마이너스 쪽으로 내리면서 전류원 양단 전압을 찍어 가지고 요게 0.4V 이상 되는 데가 정상적인 동작이고요. 0.4V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니게 되는 거니까 얘가 0.4V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이 이제 하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시뮬레이션 세팅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에디트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0V에서 아니, 이렇게 하죠. 자, 마이너스 2V에서 0V까지 1mV 간격으로 쭉 증가시키는 자, 요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보죠. 그럼 0에서 결국 마이너스 2V까지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전류원 양단 전압을 찍어 보기 위해서 뭘 쓰면 되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커 중에서 여기 두 번째 거 보이시죠? 볼테지 디퍼런셜 마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클릭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자, 위에 한번 찍고 밑에 한번 찍고 이렇게 두 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커는 여기 있는 이 전압을 그려주게 되거든요. 이 전압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0.4V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그 순간에 요 X축 값이 하한 값이 되는 거죠.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의 하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돌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마커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자,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그래프에서 플러스 0.4V가 어딘지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토글 커서 기능을 이용을 할게요. 자, 토글 커서 기능을 눌러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좌표가 움직이면서 이 좌표에 아이고 자 좌표의 X축, Y축이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자,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려서 자, 어디까지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네, 여기입니다. 자,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제가 X축을 마이너스 0.28V인가요? 마이너스 280mV니까 마이너스 0.28V가 되게 하니까 그때 이 Y축 값이 0.4V가 되는 거거든요. 0.4V가 됩니다. 400mV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한 값은 경계는 마이너스 0.28V 라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제가 한 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이그젬플 8.1에 대한 내용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뭐 좀 더 공유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해서 이그젬플 8.1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